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서 MBC 우리 노조 이야기를 다시 좀 더 하겠습니다. MBC는 정말 공영방송임에도 공영방송인데 노조 회사죠. 노조가 완전히 장악한 회사죠. 지금의 최승호 위원장도 노조위원장 출신이고요. 부사장, 기조실장도 그렇고, 지역사 사장들도 거의 노조위원장 하시던 분들이 지금 3분의 1 이상이죠. 그래서 완전히 또 서울에서 보낸 분들도 핵심적으로 노조의 국장이나 이런 노조 부문이란 거는 이제 보도, 편성, 제작, 그다음에 기술 쪽. 이 노조의 부위원장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가서 거의 지금 사장들을 합니다. 거의 다라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이 노조위원장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2010년 이제 2월에 MBC 방문진이라 그러죠. 9명의 방문진 이사들이 투표를 해서 이 사장을 뽑는데, 울산 MBC 사장 3년, 청주 MBC 사장 2년을 거쳐서 영광스럽게 이제 본사 사장까지 거기서 통과가 돼서 사장이 됐죠.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죠. 저는 제 능력이 초기에는 MBC 한 부국장, 보도국에서 한 부국장 정도면은, 보도국이라는 데가 지금도 한 450명 됩니다. 기자들, 우리 글 쓰는 기자, 방송하는 기자에다가 카메라 기자도 있고 그래서 거의 한 200명 이상 되는데, 나머지는 이제 도와주는 분들이 많죠. 편집이나, 그 다음에 행정요원도 있고, 많을 거 아닙니까? 영상도 정리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도 한 460명 이래 됩니다. 부국장 정도면 이제 중요한 4명 안에 들어가거든요. 중요한 4인 안에 들어가면 부산, 대구, 대전 이 큰 방송국에 이제 한 상무 정도로 갑니다. 그런데, 제가 열심히 하고 또 운도 닿았는지 울산, 청주 거쳐서 이제 본사 대표이사까지 맡게 되는 정말 또 행운도 있었던 거죠. 그런데 처음에 딱 들어가는데, 처음에 2월에 이제 임명 절차를 끝내고 출근을 2월 말에 2010년도 2월에 하려고 하니까 노조가 처음부터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왜 못 들어오냐? MB의 낙하산이다. 이 MB 이명박 정부의 낙하산이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MBC에서 30년, 31년을 다니고 사장이 돼서 공채기자 14기로 입사해서 내가 들어오는데 내가 왜 낙하산이냐. 낙하산이라면 예전에 김중배 사장님은 동아일보 편집국장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실장도 하시고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노무현 정권 때죠. 그런 분들이 밖에서 우리 MBC 공채 기자나 PD나 MBC 사원이 아닌데도 그분들도 사장이 되시는데, 아니 30년, 31년을 다니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울산 MBC 청주 사장까지 한 내가 왜 내가 사장이 안 되냐? 능력이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내 능력은 이미 검증받은 거잖아. 그랬는데도 저는 안 돼. 공정방송에 해가 되는 인물이랍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그랬습니다. 회사를 못 들어오게 하니까 그러면 우리 정문을 들어가서 옆에다가 제가 컨테이너를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총무국장보고 경영국장보고. 난 거기서 근무하겠다고요. 근무를 했죠. 그게 이제 언론에 알려지고 하루 이틀 지나면서 그 당시에 이제 이건행 위원장이었는데, 이건행 위원장은 꽤 유명한 우리 PD입니다. 시사 제작부, 옛날에는 교양 제작부, PD 수첩도 있고 이런데 이제 꽤 유능한 PD죠. 노조위원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한 39일 정도 파업을 하다가, 그래도 그분은 컨텐츠를 만드는 분이잖아요. 이건행 위원장은 지금도 아마 본부장급으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듣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저런 그래도 얘기가 통하는 분이죠.
얘기를 통하는 후배고, 그 다음에 뭐 이거저거 컨텐츠에 대한 얘기는 기자나 PD나 이거 다 할 수 있는 사이니까. 그래서 39일 만에 본인들이 노조위원장이 파업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회사가 2010년에 아주 정상적으로 굴러가면서 그 당시에 뭐 3등, 2등 하던 회사가 시청률 면이나 수입 면에서 안 좋던 회사가 2010년, 2011년 가면서 빠르게 성장을 해서 창사 50년 때는 저희가 본사, 지역사, 자회사에서 한 26, 7개 회사에서 1조 8천억이라는 큰 매출을 창사 이후에 1등을 했던 거죠. 그래서 보너스도 뭐 1200% 이상 주고 아주 회사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뭐 드라마 왕국이었고요. 그 다음에 예능도 잘 되고 보도도 시청률도 그런대로 괜찮고, 또 제가 그냥 그 컨텐츠 제작에만 열정적으로 다들 근무하게 하고 저도 그랬습니다. 왜냐, 노조가 강한 회사지만은 결국은 노조를 이기는 건 일밖에 없다. 컨텐츠밖에 없다. 시청률 올라가서 1등하고 그 다음에 경영 좋아져서 사원들에게 보너스 많이 가고, 그러면 또 해외로 진출해서 제 있을 때 동경, 그 당시에는 동경지사밖에 없었어요. 사업지사는. 그런데 상해다 지사를, 사업지사를 만들고요. 베트남, 그 다음에 몽고의 울란바토르, 이집트의 카이로, 인도네시아, 이렇게 남미에까지, 상파울로까지 우리 사업지사가 쫙 뻗었습니다. 컨텐츠를 만드는 전진기시죠. 정말 좋았죠. 예. 제 나온 다음에 김종욱 사장이 한 8, 9개월 하고, 김종욱 사장 다음에 안광한 사장이 하고, 이런 과정에서 나갔던 사업지사들을 전부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매출이 한 2천억 되던 게 확 줄고, 그 다음에 회사가 이게 빌빌거리기 시작한 거죠. 지금 보도도 시청률 1%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1, 2%. 회사가 안 되는 거죠. 그러고서 이제 이건행 위원장하고 하다가, 그 다음에 이건행 위원장이 임기가 다 돼서 물러나고, 두 번째는 정영아 노조위원장이 왔는데, 엔지니어 기술 출신이었습니다. 엔지니어 기술 출신이다 보니까, 이 컨텐츠 사업에 대한 거나 해외에 대한 감각이나 그 다음에 보도나 드라마 예능에 대해서 그냥 떨어지는 거죠. 본인이 모르니까. 본인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모르니까요. 모르면 도전할 수가 없는 거죠. 사사건건 반대하는 거죠. 사사건건 반대하고 노조에 대한 것만 생각하고, 그 정영아 위원장 때는 아마 노조 간부들도 노조에 대한 것만 생각하고 노조의 힘을 기르고 민노총의 관계를 생각하고 이러면서 계속 회사의 발목을 잡는 거죠.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제 기억에 이런 기억도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때였는데, 정영아 노조위원장 때 170일간의 파업을 했거든요. MBC 문화방송이 창사 이래, 노조가 이제 80년대 중반에 생겼는데, 창사 이래 사장 임원진이, 경영진이 노조를 한테 이긴 건 승리했다고 할까요? 이겼다고 할까요? 좌우지간 그거는 이제 노조가 자꾸 파업을 접고, 파업을 끝내고, 49일 파업 때도 돌아왔고, 그 다음에는 이제 170일 파업 때도 결국은 돌아왔거든요. 본인들 마음대로 회사를 파업을 부려 그만뒀다가 돌아올 때도 그냥 돌아온 거죠. 파업을 접고. 그 49일 파업, 170일 파업, 딱 두 번이 우리 경영진하고 맞서서 MBC 문화방송 노조가 졌습니다. 패한 거죠. 제때 딱 두 번 이겼습니다. 그게 전부 다입니다. 근데 저는 그랬습니다. 제가 노조하고 싸워서 이긴 게 아닙니다. 우리 국장이나 부장들, 차장들 해외 연수 계속 보내고 새로운 포맷을 만들고 또 나가수도 만들고 또 해품날도 만들고 기왕후도 또 미리 계획하고 다 코이카의 꿈, 전부 다 이게 아빠 어디 가라든지 전부 다 이게 나온 게 컨텐츠 아닙니까?
컨텐츠의 강국이 됐던 거죠. 제가 있을 때. 1등이었던 거죠. 그래서 시청률 1등, 매출 1등, 순위 1등 다 이렇게 된 거죠. 압도적으로. 그거는 회사 일 때문입니다. 근데 정영환 노조위원장이 기억나는 게 170일 파업이 2012년에 있었는데 1월 29일부터 한 170일간 있었는데 제가 기억을 정확하게 하는 게 그때 2012년 7월 8월에 내년 7월 8월처럼 올림픽이 있었거든요. 하계 올림픽. 이제 런던 올림픽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올림픽은 국가의 큰 행사인데 이 저 MBC, KBS, SBS 이 공중 바라볼 때도 얼마나 큰 행사입니까? 그래서 중계를 이제 하고 다 그 방송을 해야 되는데 노조에서 계속 참여를 안 했죠. 그러고 있다가 저한테 이제 그 노조위원장이 만나자 그래서 정영환 위원장이 만나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마포에 있는 가든 호텔 쪽에서 이제 그 런던 올림픽 앞두고 만났죠. 근데 저한테 요구 조건이 이거였습니다. 보도국장. 제가 정 선명하게 기억하거든요. 보도국장, 편성국장. 그 다음에 보도국장, 편성국장. 그러니까 이제 시시비비를 가리는 국장들이죠. 보도국장, 편성국장, 시사제작국장, 라디오 본부장. 이렇게 해서 이제 시시비비를 가리는 국장 5명을 추천을 받아라. 추천을 받아라. 2배수 추천을. 노조가 할게. 우리 노조에서 보도국, 그 다음에 편성제작국, 라디오국 해서 이제 그와 관계되는 거기에 그 보도 쪽, 쪽에, 편성 쪽이나 관계되는 그 국장들을 2배수로 그 국에서 다 노조원이니까요. 90%가. 추천을 하면 사장이 거기서 결정하라는 겁니다. 2명 중 1명. 그렇게 하면은 정영환 노조위원장 얘기가 사장에 대한 지금까지의 공격. 예. 회사에서 격리 쪽에 다 이런 분들도 노조원이니까 사장이 돈 10원 쓴 것까지 전부 다 가져갔거든요. 사실 불법이죠. 또 임원들이 쓴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서 얼마나 공격을 했겠습니까? 예. 전부 동선을 가서 다 확인하니까요. 뭘 먹었냐, 그리고 왜 썼냐, 누가 왔더냐. 이게 전부 다 뭐 검찰, 경찰 수사보다 이거 더한 수사입니다. 모든 기자와 피디들이 다 동원돼서 그거 하고 있는데 노조위원장, 노조의 지시니까요. 예, MBC는 노조에 밑보이면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보고 그 보도국장, 편성제작국장, 라디오국장 이런 분들에 대한 그 2배수 추천을 자기들이 해서 노조에서 내가 그걸 받아서 한 사람만 그걸 결정을 해주면은 사장에 대한 지금 뭐 신상공격, 신상털이 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저 집 앞에 와서 시비하는 거, 그러면 온통 서울시내 다니면서 사장 벽보 붙이는 거, 뭐 잡아 넣어야 된다고 구속하라고 하는 거, 전단지를 그냥 온데 다 뿌리고 다녔잖아요. 그거 그만둘게. 예, 안 할게. 그리고 임기 채우게 해줄게. 임기 마치고 나가라. 근데 제가 그랬습니다. 그때 우리 저 드라마 제 기억에 무신이 나가고 있을 겁니다. 예. 그 장군의 아들 박상민이도 나오고요. 지금 돌아가신 김주혁 PD도 있었는데 그 드라마 무신 그 팔만대장경 고려 때 팔만대장경 초조대장경 팔만대장경 해인사 팔만대장경 전에 초조대장경이라고 해인사에서 만들었거든요. 고려시대죠. 그 몽고군이 쳐들어오니까 거기에 맞서가지고 우리 강화도로 천도를 해서 한 70년 동안 그 몽고에 대항하는 그 대하사극인데 그 김주혁이 주인공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 불교로 국민의 마음을 불교로 하나로 모아서 이겨내는 이런 얘기인데 그 사람들이 좀 남성 호쾌하다고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 드라마에 보면 뭐 도방, 그 다음에 무신 정권이니까 그 최고 우두머리가 있는데, 그때 이제 왕이 뭐 고종이나 이렇게 이제 우리 그 고려 때 고종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그게 와 있었는데 70년 동안 있었으니까 왕은 아무것도 못하는 허수아비죠.
거기 있는 무신의 최고 지휘자가 하라는 대로 해야죠. 도방이다, 뭐 중방이다 이래가지고요. 예.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드라마가 인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무신 정권의 최고봉이 왕을 나와라. 아, 누가 오셨으니까 그 일본국에서 아니면 저쪽에서 뭐 그 당시에 이제 몽골 쪽에서 사신이 왔으니까 왕이 나와라 하면 나가야 됩니다. 완전 허수아비죠. 아, 식사하세요. 그럼 식사하고요. 아, 됐습니다. 이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안 오셔도 됩니다. 예. 뭐 사실 명줄, 목숨을 그 사람들이 지고 있으니까요. 무인들이. 그래서 그냥 식기를 한다면 꼭둑 가십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럼 나보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노조에서 정권을 운영하고 우리 회사를 운영하고 나보고 고정하라는 거잖아. 나올 때 나오세요. 들어가세요. 집에 가세요. 휴가 가세요. 예, 외국 다녀오세요. 나 하루를 해도 그런 짓은 안 한다. 죽으면 죽었지. 문화방송에서 내 공채기자로 입사해서 이렇게 내가 회사를 일으키면서 가고 있는데 왜 나보고 그러느냐. 나 그거는 인정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문짝을 둘이서 그 호텔 조그만 그 마포 가든 호텔인데 그걸 탁 차더니만 나가버리더라고요. 우리 회사가 그런 회사입니다. 노조위원장이 사장보다 더 센 회사입니다. 지금도 우리 최승호 사장이 이제는 사장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노조에서 요구하면 그대로 해야지.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이제는 경영진인데. 노조에서 하라는 대로 하니까 되는 게 하나도 없죠. 왜냐? 일을 다 안 하니까. 예. 그래서 MBC가 매출이 뚝뚝 떨어지고 작년에 뭐 지역사까지 2천억 적자 났지 않습니까? 적자입니다. 적자. 2천억 적자. 거기다가 보도국 같은 경우 시청률이 그 보도에 또 신빙성이 없으니까. 예. 뭐 적폐청산한다 그러더니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우리 MBC 문화방송 노조가 적폐입니다. 회사를 망하게 하는데 그 적폐 아닙니까? 공영방송을 망하게 하는데 그 적폐 아닙니까? 국민의 방송인데. 일을 안 하는데 일 잘하고 회사 시청률 올라가고 드라마 많이 보고 예능 많이 보고 수출 잘 되고 또 회사 잘 되면 누가 그 사람들은 뭐라 그러겠습니까? 노조가 영원히 MBC를 경영해도 되죠.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일을 안 합니다. 실제로. 다 와서 저한테 그러잖아요. 그리고 부장이나 국장이나 뭐 임원들이나 다 노조 눈치만 보는 거예요. 지방사 사장. 지역사 사장은 더 합니다. 제가 다음에 그런 얘기도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장보다 센 노조죠. 그리고 정영환 위원장이 저보고 나가세요. 2배수 받으세요. 추천 인사. 그러면 당신 하게 해줄게. 임기 채우게 해줄게. 나 그렇게는 못하겠다. 하루라도 MBC 사장답게 하겠다. 공영방송의 사장답게 하니까 문짝 팍 쳐고 그냥 나가버리는 거죠. 이런 예의 없는 버르장머리 없는 사람들이 지금의 MBC 노조를 회사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게 회사입니까? 이렇게 해서 회사가 망해가고 있는 거죠. 문화방송 정신 차리세요.